조금 쉬셨나요? 처음 시작부터 너무 딱딱하고 너무 빡세게 하세요 하는 느낌 안 가졌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오늘은 이 시간에는 수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료 중에 참고 자료라고 제가 적힌 게 있죠. 두 번째 장이죠. 교정 홍보 자료, 그리고 교정 관련 영화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수업에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상 자료를 통해서 같이 현장 이야기도 듣고 관련 영화도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를 끄집어내고 같이 토의하고 그걸 또 리포트 자료로 활용했었어요. 온라인 수업에서의 문제점이죠. 한데 모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렇지만 혹시 또 이제 블렌디드 수업 아시죠? 블렌딩 하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다랄지 또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바뀌었을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 강의 때는 그 주에 발생되는 교정 관련 사건, 사고, 거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정사회론이기 때문에 교정사회학적, 소위 교정사회론적으로 그리고 형사정책적으로 해석해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할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강의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일간지를 3개를 봐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각종 저널과 저널이라면 주로 이제 교정연구지, 교정담론, 학회지들 그런 관련들에서의 또 그때 문제점들, 어떤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늘 교정의 문제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변천을 하죠. 늘 발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수업 내용은 처음 시작할 때 교정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교정사회 이념과 이해와 교정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교정 개념도 늘 변하죠. 개념이 늘 고정적이지 않나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 계속 이렇게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바뀌죠. 사회과학의 분야에서는. 자연과학과 다른 게 그런 분야겠, 그런 차이겠죠. 교정은 늘 확대된다. 다양한 요구가 시대적으로 있다 했을 때는 개념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교정 개념들은 어떤 그 시대의 주도적 교정 이념을 갖게 되는가. 늘 어떤 교정 이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교정 이념을 이야기해서는 교정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범죄를 보는 시각과 관점, 범죄를 보는 관점, 범죄자에 대한 시각, 그걸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처벌이 정당한지 보다 더 다양한 처우로 접근해야 될 건지 하는 정당성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교정 이념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교정 이념은 늘 어떤 시대에 따라서 주도적인 이념을 갖게 되고
갖게 되고 그 주도적인 이념은 그 시대의 교정처우 모델을 만들어내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진행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교정처우 그 시대에 따라서 교정처우 모델들 어떻게 변천해 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해를 통해서 교정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렵게 생각되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교정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교정은 그 교도소라고 하는 어떤 시설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정 현장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선 영상 자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교정 현황을 설명하는 교정본부의 영상 자료, 그리고 교정과 관련된 영화들을 제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목표, 뭘 하는 거죠, 교정은? 그런 교정 목표와 관련해서 정말 그 교정의 문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교정 목표와 관련지어서 어떤 교도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개선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이번 학기 수업 내용이 될 겁니다. 수업 방법은 지금은 불가피하게 강의식 수업에 치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식 수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늘 질문과 답변과 또 다른 질문과 여러분의 대화와 토론을 같이 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면 부분적이지만 이메일과 백석톡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의 그런 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블렌디드 수업에 제가 체크를 해뒀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with 코로나 코로나와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일반 전염병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조심하고 이런 상황에서가 현재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그렇게 더 위험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검토가 된다면 대학의 수업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블렌디드 수업에서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 평정에 대해서 한 학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걱정도 될 텐데요. 출석은 20%가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각 대학마다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지난 학기 사실 경기대 한 과목을 특강할 때 보니까 경기대학 같은 경우는 30%까지를 출석에서 차지하는데 저희 대학은 20%를 성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평가,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정말 이해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역량평가가 80%죠. 하나 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써놓은 곳에 더 좋은 수업을 위한 노력.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수업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수업일까 하는 제 고민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강의의 방식을 적어뒀던 거예요.
첫 번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참여식, 3파식 수업을 진행하겠다. 3파식이란 말을 이해하나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서로 아이를 잘 받아내듯이 임산부와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과의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전에 3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나요? 근데 3파식의 어떤 강의란 것은 예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절에 철학자들이 쓰던 방식이죠. 어떤 문제를 시작할 때 하나씩 기초부터 질문을 하고 다시 그 질문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그 문제에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서 답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수업의 방식으로 채택했던 겁니다. 두 번째, 과제물과 시험 결과의 피드백. 바로바로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매주 한 주, 이번 주 강의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이야기될 겁니다라고 하는 수업 내용 사전 예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설명했지만 매주 발생하는 형사정책 또 교정과 관련된 문제를 강의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데 지금 가장 어려운 거죠. 교수 학생 간에 저와 여러분과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이 강의 유튜브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매주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 또 변화되는 교정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늘 있어야 한다. 교정 사이론적 측면에서 특히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생동감 있고 현장감을 살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같이 해결해 가겠습니다만은 가독성의 문제를 가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보여주는 자료, 오늘 제가 지금 하나 문제가 있죠. 화이트보드에 있는 글씨가 조정을 오늘 안 했더니 거꾸로 보이는 현상. 이러면서 가독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텐데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몇 개 더 사용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백석톡이나 우리 종합정보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학습란에 제공하는 활발하게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과 15주를 어떻게 지낼까? 구체적인 여행 스케줄이죠. 오늘은 뭔가요? 첫 번째 주 그냥 강의로 진행하죠. 이 과목의 개괄적인 소개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수업이 끝나면 또 다음 주에 대한 예고를 할 내용이었는데요. 교도소 사회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정 개념에 대한 정립 늘 오늘날의 교정은 교정을 어떻게 그 개념 지어지고 있는지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대면 수업이 있다면 교정 현황에 대한 교정본부의 영상 자료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이야기를 됐을 텐데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주차가
되면 3주차가 되면 교정 이념 및 목표와 관련한 교정 사회 이해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교정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교정 개념, 교정 이념과 목표, 교정 관련 어떤 모델들, 소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정 관련 모델, 교정 정책들이 결국은 교정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겠죠. 그에 요즘은 이제 그에 더 큰 영향들이 있다면은 국민들의 법감정, 그게 교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 최근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자발찌를 차고 나간 보호감호자가 가출소에서 나간 사람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은 교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부분들이죠. 국민들의 법감정. 또 이제 교정이 갈수록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관계성 속에서의 교정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4주차가 되면 교정 이념에 따라서 주도적인 그 교정 이념에 따른 교정 처우 모델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한 교정 처우 모델에 따라서 교도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어떤 모델이라면 교도소는 보다 더 어떤 규율이 엄격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측이 되죠. 형 집행을 더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데 보다 더 사회와의 근접한 처우들을 한다, 사연의 처우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된다면은 교정은 보다 더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짓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교정 문화를 또 만들어내겠죠. 교도소 사회의 문화를.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교정 처우 모델의 변천과 교정 사회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타났네요. 제가 이제서 살피다니요. 재통합 모형과 교정 사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서 따라두었습니다. 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가는 교정 처우, 우리가 재통합 모형, 사회와 통합시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지역사회 관련성을 더 높여야 될 것이며, 지역사회는 범죄와 및 교정과 관련지어서 사회도 변해야 한다. 그런 어떤 재통합 모형. 그 다음 주에는 최근에 있어서의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고, 학자들이 주장하기에도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주로 미국을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교정에서, 무엇이 사법 정의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운영되어지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기존 모델들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니 사법 정의라도 엄격하게 형벌을 집행하면서 사법 정의라도 세우는 게 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델들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전반부가 끝날지 아니면은 7주에 교정 조직 그리고 교정 시설과 관련된 교정사의 이해까지가 될지는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시설이냐, 교정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이 짜여져 있느냐가 교도소 문화를 또 형성하게 되겠죠. 교정사회를. 그러고 나면은 8주 차에는 어찌되었건 8주가 되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가 있겠고요. 그 8주가 끝나면은 중간고사 피드백을 하고 그때부터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현황 자료들을 살펴볼 겁니다. 법무부의 현황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교정 사유와 관련한 그리고 그러한 현황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상회복적 사법 최근에 논의되고 있고 교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원상회복적 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를 좀 해서 리포트를 제출한다면 그 다음 주에는 과제물의 피드백 및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주차에는 치료적 사법이란 무엇인지, 치료적 사법에서의 그러면 교정에서의 치료적 사법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고 관련된 논문들도 살펴볼 겁니다.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 과목을 정리해 가는데 과연 수용자라고 하면 교도소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 우리가 수용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이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료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갇혀 있는 건 수용되어 있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류된 미결 수용자, 재판을 받기 위한 이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미결 수용자.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기결이라 그러죠. 형을 집행하는 이런 수용자 있죠. 함께 모아서 우리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라고 하죠. 이게 두 가지겠죠.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합쳐서 우리는 보통 교정시설 수용자라고 한다. 물론 또 교정 개념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기결과 미결 이렇게 딱 나누었을 때 빠지는 사람들 있죠. 노역장 유치자나 사형 확정자들 이 부분들도 전부 우리가 수용자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다 한다면 어떻게 그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와 교정시설 안에는 수용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근무하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도관들 소위 교정직 공무원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부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수용자는 어떤 부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런 부문화가 형성될까? 그것이 갖는 문제점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15주가 되면 여러분과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칩니다. 이때쯤 되면 12월 중순쯤 돼갈까요? 초겨울쯤에 여러분들과는 그 여행을 끝나게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교정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